최근 태국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동남아에서는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태국이 잘못된 선택을 연달아 하며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우리에게 좀 잘못한 것들이 많았던 태국은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게 제발 살려달라며 싹싹 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에 이제 이 태국의 신임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태국은 한국에게 완전히 착 달라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아래 기사 보시면 패통탄 총리는 국방, 방산 협력 등 활발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총리는 한태 경제 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협상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기차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지속해서 힘쓰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보신 것처럼 태국 총리는 한국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바라는 모양인데요. 특히 한국의 전기차 공장과 한국의 자랑인 방산에 태국이 지금 줄을 서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태국 경제의 암울한 단면을 드러낸 기사가 있는데요. 태국 경제 향후 20년간 저성장 전망, 잠재 성장률 아세안 최저. 야, 이거 20년이나 저성장이면 태국은 그냥 동남아 지역의 평범한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겠죠? 이거 지금 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예측을 세계은행이 선보인 것인데요. 이 세계은행에서 이런 전망을 한 이유, 여기 아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세계은행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해 태국은 인적 자본, 교육, 건강, 기후변화 대응, 세제개혁 등 더 많이 투자해 재정 정책을 통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 야, 이거 지금 세계은행에서 태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금 언급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태국 경제가 고령화와 투자 둔화로 인해 향후 20년간 저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또 그동안 너무 관광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못했고 이미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적인 개혁, 지금 이 상태로는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세계은행에서 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태국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으니 이 기사 보시면 한국 여행 가느니 중국, 일본 간다. 태국서 한국 여행 보이콧 이런 기사가 있죠. 이 갑자기 태국이 한국 불매를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태국인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까지 커질지를 알지 못했을 텐데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왜 갑자기 한국 불매를 뜬금없이 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한국이 불법 노동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해시태그가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해시태그는 여기 밴 코리아 한국 금지 이런 해시태그를 지금 태국 사람들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10명 중 8명이 태국인인 상황이라 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입장에선 입국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서류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 이러면서 불매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불매를 시작했으니 물건부터 시작해서 관광까지 한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국이 선택한 것이 한국 대신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이 선택은 태국의 경제 호흡기를 자기 손으로 떼버린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태국 경제, 중국 저가 수입품의 휘청, 문 닫은 공장이 40%가 늘었다. 야, 이거 단순히 제목에 나와 있는 수치만 봐도 상당히 상태가 심각해 보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1년간 태국에서 공장 2,000곳 가깝게 문을 닫은 것으로 태국 산업부가 집계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약 40%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건수도 5만 건이 넘어 전년 동기보다 약 80%가 급증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이런 흐름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밀려오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급속한 노동인구 노령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야, 이거 결국에는 중국산 값싼 수입품이 태국의 여러 제조업 공장들을 문 닫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실직자는 늘어나고 국가 경제는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데요. 한국 버리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냈더니 중국이 지금 이렇게 태국에 뒤통수로 갚아버렸습니다. 태국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태국에 있던 해외 기업들도 깜짝 놀라 지금 현재 태국 손절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아래 보시면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내년까지 태국 아유타야주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프리찐부리주 공장으로 생산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혼다는 1996년 완공한 아유타야 공장을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일본의 스즈키 자동차도 지난달 연간 6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춘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야, 1996년부터 있던 혼다가 이렇게 갑자기 손절을 치고 스즈키도 6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없앤다는 건 진짜 지금 태국이 큰일 났기 때문에 이 큰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건데요. 그런데 태국의 진짜 큰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이 친중을 하고 있던 이 와중에 중국을 박살내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남자,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제목 보시면 태국 경제 트럼프 관세에 46억 달러 잠재적 손실 전망. 자, 이거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던 집안 태국이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래 기사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교의 총장이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잠재적으로 태국 경제는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볼 수 있다. 내년 국내 GDP 증가율 전망치도 3%에서 약 90bp 삭감될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이자 피할 수 없는 타격이라며 내년에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하려던 우리의 목표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트럼프 진짜 노선 확실한 사람이죠?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중국과 손잡은 태국에 관세 46억 달러 먹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트럼프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낸 대가로 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역시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태국이 그냥 얌전히 한국이랑만 잘 지내고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 완전히 큰일 났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트럼프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 트럼프를 요즘 가장 충직하게 따라다니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태국이 완전 큰일 난 게 여기 보시면 테슬라 태국 내 전기차 공장 설립 전격 철회. 야, 이거 7조 원 규모의 공장 설립을 원래 태국에 하려고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대규모 투자 자체가 완전히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굴러가고 있는 게 정리하자면 한국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아져서 입국이 까다로워지니까 한국 싫어, 중국 좋아를 외친 태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좋아하고 있는 태국한테 중국은 값싼 물건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제조업을 완전 박살내버렸고 트럼프는 친중? 너네 태국 죽었다 이러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형님이 하신다면 나도 태국 손절 이러고 있으니 태국이 지금 살아남을 구멍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부 정치적으로도 태국은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점점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기사 보시면 국가 비상 상황인데 아빠 찬스 굳건 지지율 6%짜리 막내딸 총리 임명 강행. 여기 요 사람이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왔던 그 태국의 지금 신임 총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총리 자리에 올랐고 이게 이 가문에서 네 번째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의 실력이 입증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안 치니까 태국 국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경제도 지금 이런 상황에 난리가 계속 겹치고 있으니까 지지율 6%라는 진짜 조작이 아닐까 싶을 수준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트럼프, 한국 다 이렇게 나가리 된다면 이 6%라고 하는 이 실낱 같은 지지율마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인 태국 총리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새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 중국과 손잡은 것을 후회하며 미국과 친한 한국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보셨던 기사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이제 10월에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대통령이랑 같이 이렇게 회담을 했던 이유가 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왔어야 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태국 총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 제발 살려달라고 전기차, 여기서 지금 전기차는 현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대가 꼭 우리한테 투자하게 해달라. 그리고 방산까지 꼭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이거 지금 현대 전기차에 대하여 싹싹 비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제가 왜 기아를 빼고 현대만 따로 언급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기아 태국 전기차 공장 철회. 이게 지금 24년 9월 10일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총리가 오기 한 달 전에 기아가 태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전기차 공장만큼은 태국에게 반드시 투자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태국 총리인데요. 테슬라에, 기아에, 혼다에, 스즈키까지 다 나가니까 현대까지 나간다면 진짜 태국 자동차 산업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또한 전기차 외에도 한국이 태국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현재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까지 점령 중이기 때문에 태국은 우리에게 방산까지 투자에 부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태국이 왜 한국 방산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현재 한국 방산이 얼마나 순항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K9 자주포 등 유럽, 중동에서 인기, 한화 세계 순위 24위로 급상승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야, 이거 엄청나죠? 바로 아래 기사 보시면 한국의 방위 산업 규모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비슷하게 급성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내수 시장 수요에 더해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2 등 스테디셀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유럽과 중동에서 큰 인기를 끈 결과다. 야, 지금 이거 전쟁 중인 러시아만큼이나 한국의 방위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은 한국의 방산이 진짜 지금 절정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국 방산업체는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미국의 무기고 텅 비었다. K방산, 천조 시장 기회.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야, 이거 지금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미국의 무기고가 비었다면서 한국 방산에겐 천조짜리 미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실제로 지금 미국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국내 방산업계는 미군이 첨단 무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등한시했던 전차나 포,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대거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예로 미국은 자주포 개량에 실패해 해외에서 자주포를 사오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화의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K10을 눈여겨보고 있다. 또 미국은 국산 유도무기 체계 최초로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한 LIG 넥스원의 세계 유일 유도 로켓 B2공도 수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 이거 듣기만 해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실패해서 손 놓고 있던 분야에 한국 방산이 기술력으로 치고 들어가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시장인 미국과 전쟁 중인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K방산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미국도 산다는데
미국이 사는 무기를 다른 나라들이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폴란드 넘고 베트남으로 진격의 K방산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도 방산 4사, 루마니아, 폴란드, 사우디 등과 무기 계약 잇따라 성사, 응우옌 베트남 포병사령관, K9 자주포, 조속한 도입 희망. 야, 이거 베트남에도 최근에 한국 방산이 진출했는데요. 아래에 아주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만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이처럼 베트남과의 무기 수출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K방산의 성장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루마니아, 폴란드, 페루 등 유럽과 남미 국가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에 더해 동남아로까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 북미, 남미, 중동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지금 한국의 방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8개국에 수출됐으며 그중 자주포 수출 시장은 50% 이상 점유율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향후 몇 년 안에 전 세계 자주포 10대 중 7대는 한국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한국의 방산에는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방산을 통해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까지 휘어잡고 있으니 태국의 총리는 한국에게 방산 관련해서 뭐든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전기차에 방산에 도와만 주신다면 태국이 경제 동반자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구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태국의 현대의 전기차 생산과 한국의 자랑, 방산까지 전부 돈을 대주겠다면서 지금 구애하고 있는데 이런 태국의 손을 우리가 잡아주는 게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태국 사람들 또다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우리가 경계하고 이 손을 뿌리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 세계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